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검찰청도 폐지가 되고, 뭐 국정, 뭐 자원, 뭐 관리원, 뭐 거기도 불이 나가지고 이 한국의 국가 정보망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중국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광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자는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 집단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검찰청도 없어지고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신문기사 읽어드리고 이런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매일 한 개씩 신문기사 읽어드리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은 우울한 기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같이 놓고 쭉 분석을 하면요. 지금 한국에 숨어 있었던 이 중국 간첩들, 중국 돈 먹은 언론인,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이 모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피하 식별이 안 될 때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지, 피하 식별이 잘 되면요, 그거는 이제 잡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이 양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은 그건 골라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양의 탈을 벗고 지금 자기들이 이 나라를 다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막 설치는데, 그러면 신분이 다 탈로 나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곤란하기가 이제 수월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의 이 친중 행각에 완전 겁에 질려버려 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서 바꾸자 뭐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거짓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란이라고 했는데 이 내란죄가 이제 무죄가 나올 겁니다. 뭐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이 했던 거짓말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 이 대법원을 또 자기들 밑에 두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언론 장악, 대법원 장악, 검찰 장악,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안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들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 손에 소멸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방송은 조금 길다 싶어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야지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1부, 2부 잘라서 올리면은 뭐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길어도 뭐 같이 올리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중국과 전쟁 준비 착수. 미국 장군 100여 명 지금 해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800여 명을 미국 본토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여 명의 장군들 중에 여성하고 뭐 동성애자, 실력 안 되는데 뭐 그런 걸로 올라간 사람들을 좀 잘라낼 거라 그러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때 그 FBI 국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 미국 내 딥스테이트 이제 청소가 시작이 됐고,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청소가 시작이 되면요, 그럼 한국의 딥스테이트인 민주당, 민노총, 뭐 여당, 야당의 간첩들, 뭐 이런 애들이 싸그리 다 같이 청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BI 국장을 기소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제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군산에다가 무인 암살 드론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요격 미사일을 배치했고요. 전쟁 준비에 좀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기들이 지금 군산, 오산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든 북한이든 전쟁 일으키고 뭐 껍적껍적거리면은 그냥 폭격해가지고 쓸어버리겠다냐. 이거 김정은이가 도발하면은 그냥 죽여버리고, 한미연합 사령관이 비상사태 전시 선포해버리고, 이재명이하고 뭐 김민석이 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전부 다 북한 간첩으로 다 잡아들이는 뭐 그런 전략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함부로 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트럼프한테 협박받아가지고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시진핑이가 한국에 에이펙에 안 온다고 합니다. 신라 호텔이 시진핑이 온다고 그 결혼식 예약을 취소시켰다가 다시 예약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인지. 이재명이가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모든 자금줄을 다 끊어버리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승만 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는데 무죄가 됐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물을 채택했다는 뭐 그걸로 무죄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논리로 무죄가 가능해집니다. 내란죄 무죄가 나옵니다. 그 우리 경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얘들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겁니다. 공소각하죠. 공소기각인가요? 뭐 아예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국경절에 맞춰가지고 검찰청을 폐지했고, 국정자원 무슨 관리공단인지 뭐 하여튼 거기가 지금 이상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말이 안 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중국 국경절에 맞춰가지고 검찰청 폐지하고, 이 검찰청 폐지했다는 거를 이 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입국 절차가 마비가 됐고요. 지금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느 호텔에 묵는지 지금 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무비자로 막 받아주고, 그리고 지금 무비자 중국인 입국 때문에요. 지금 한국에 숨어 있었던 중국 간첩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포폰도 지금 뭐 그냥 만들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전 국민들이 이제 이 막 불안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뭐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걸 했고요.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북한의 찬송가, 성경 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방송을 위한 그 기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판매하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방위산업 학회에서 나왔고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종합공업에 투자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 개발하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010-2609-2023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트럼프도 모르게 전 세계 800명의 군 장성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글로벌 좌파 세력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이거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글로벌 좌파 딥스테이트한테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유럽에 난민이 넘치고 있다,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유럽의 정계 딥스테이트를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비판했고요. 전 세계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해상 풍력 발전, 뭐 태양광 발전, 이거 친환경 아니다, 기후변화 사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쭉 잘라버리는 거고, 그리고 유엔도 중국에 돈 받고 뭐 친환경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뭐 하는 애들 보면 다 중국 애들이고 중국이 뒷돈 대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에서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란 이유, 여성이란 이유, 동성애자란 이유로 별을 단 장성들 100여 명을 해고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군 부대는 통폐합이 되고요. 이 명령 체계가 간결해지니까 작전 수행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속적 오바마 때 코미 전 FBI 국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및 체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국가 반역죄죠. 그리고 앞으로 뭐 존 볼튼, 또 트럼프 1기 때 그 국가안보실에서 그 자문을 했던, 자문인가요? 국가안보실장인가요? 하여튼 뭐 존 볼튼, 그 코수염 나온 분이죠. 뭐 그분도 이제 체포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딥스테이트 체포가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미국 민주당과 연결된 딥스테이트 정치인들, 주정부 판사, 검사, CIA 직원 등등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오바마까지 체포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씨가 마르고 있고요. 글로벌 좌파 및 부정선거의 본산이 미국 민주당인데 미국 민주당이 청소가 끝나면 이제 한국의 민주당도 청소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찰리 커크 이 추모식에서 거의 한 10만 명이 모였죠. 뭐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아니면 미복음주의 부흥회를 연상케 했는데 이 당시에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찰시 게버드, D&I 국장 등 트럼프 내각이 총출동했습니다. 23명이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면 부통령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장소에 대기해야 하는 미국의 의정 관행을 모두 깨고 트럼프 행정부 서열 1, 2, 3 등 내각이 모두 총출동했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 선포 출정식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소에 폭탄이 터지면 미국 정부가 그냥 끝나버림에도 불구하고 내각 총출동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탄압을 하는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루비오 국무장관도 한국에 대해서 이제 쭉 언급을 했고요. 찰스 커크의 유언이 한국이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했다. 우리가 꼭 구하겠다, 지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한테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여튼 반중 매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지원해 주시면 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150개 개발도상국 혜택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3일 수원 선관위에서 잡아간 중국인들을 신문하여 얻은 정보를 들고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으로부터 하나씩 얻어내고 있는데 삥을 뜯는 겁니다. 이미 허수아비가 된 시진핑을 실각시키는 것보다 목숨은 살려준다는 미끼로 유인해가지고 중국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호랑이가 이게 산 하나 넘어갈 때마다 아줌마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하는 그 이야기 알죠? 그것처럼 그 이야기 결말이 어찌 됩니까? 나중에 줄 떡이 없으니까 한 10고개 넘어가죠. 야, 떡 없다니까 그럼 아줌마 잡아먹자 해가지고 아줌마를 잡아먹었다는 뭐 전설인지 민담인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 시진핑이를 압박해가지고 야, 이거 하면 안 잡아먹지, 너 살려줄게.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거 뭐 너 없어? 뭐 너 카드 없어?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너 잡아먹자.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미 실각한 인물이기 때문에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시진핑을 살려놓고 한 개씩 빼가지고 중국을 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장유샤가 잡든 시진핑 할배가 잡든 누가 잡더라도 중국이 농업국가로 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래 만드는 겁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요, 각종 산업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WTO 규정 위반이고요. 환경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거 만들 때 프레인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노동 규제가 세집니다. 임금 착취하면 안 되고, 근로는 뭐 하루 8시간만 해야 되고, 뭐 더 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국제 노동기구 뭐 그런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규정, 환경 규정, 노동 규정,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가 노동법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 뭐 관련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중국이 싼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게 되고, 지금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한 서너 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한국보다 비싼데 중국산이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중국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고 말 안 들으면 WTO에서 퇴출시켜 버리겠죠. 뭐 그래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펙 때 중국이 신라호텔을 대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라호텔이 내국인 우리 국민들 결혼식은 취소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 자치는 허용을 했다. 신라호텔의 굴종 영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이펙 때 중국이 시진핑이 온다고 신라호텔을 통째로 대여하면서 예약된 결혼식을 모두 취소시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빌린 호텔에서는요, 한국인 예약식 및 행사를 등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데 중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지도 않고 이재명 정권은 쎄쎄쎄 한다고 중국에 쎄쎄 한다고 우리 자국민을 결혼식을 취소시키고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 자존심을 모두 중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시진핑 방안을 추진하면서 신라 호텔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국 국민 결혼식을 취소하게 만들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시진핑과 경주에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너 오면 죽여버린다. 우리 군산에 리퍼 무인 암살 드론기 갖다 놨는데 너 한번 썰어버릴까. 뭐 그런 메시지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온갖 뭐 미국이 압박을 많이 하겠죠. 미국이 협박의 대가입니다. 협박의 대가. 한국한테만 부드럽게 뭐 이렇게 동맹이고 하니까는 뭐 살갑게 대해서 그런 거지. 쟤들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마 시진핑한테 뭐 너 오면 죽여버리겠다. 너 한국 오면은 너 다시 못 돌아간다. 너 막 실각시켜 버릴 거야. 등등 온갖 협박을 했겠죠. 그 이재명이는 시진핑이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고립이 돼버렸고요. 트럼프와 1박 2일 동안 강제 1대1 면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3,500억 달러 안 주면은 너 3,500억 달러 주문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없으면 너 잡아먹자. 뭐 바로 그냥 뭐 제재 때려버리겠죠. 금융제재 이재명이 때려버리고 민주당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이 잡아가고 뭐 민주당도 뭐 초토화시켜버리겠죠. 금융제재 때리고 뭐 그래 가지 않겠나 싶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올바름을 트럼프가 비판할 것 같고요. 친중 정책 비판하고 중국산 풍력 비판하고 이 사기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문제를 덮었다. 뭐 이재명의 친중 친북 정책 비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영국 가가지고 영국 그 총리 런던 시장 뭐 비판했죠. 유엔 연설 가서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비판했고 뭐 그런 식으로 대놓고 욕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보겠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기침이 자꾸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보세요. 미국 에너지부가 기후변화 지속 가능 탈탄소 이런 용어는 쓰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풍력 장비, 태양광 발전 장비 등이 안 팔리게 될 겁니다. 이게 중국 경제 망하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 유럽, 한국 등 서방 국가의 학자, 정치인, 언론인, 좌파 시민단체 등을 매수하여 지구 온난화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중국은 유엔에도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를 기정사실화 시켰고 CO2 감축 운동을 벌였죠. 근데 다 사기였다. 중국은 자기 나라는 원전을 지으면서 중국은 자기들은 원전을 지으면서 다른 나라는 원전을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풍력, 태양열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중국산 장비에 또 백도를 심어가지고 유사시 중국이 해당 국가의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세계 기온표인데 기원 전 2500년부터 기원 후 2040년까지 기후변화가 어떻게 바뀌는가인데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표가 요겁니다. 한국 어느 학자분이 번역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요. 한 3000년 전 고조선 부여 뭐 이때는요. 지금보다 여기가 20세기 요 기준선이 20세기 평균 기온인데 지금보다 한 5도 6도가 높았습니다. 이때는 CO2도 없었는데 5도 6도가 높았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로마 시대, 삼국 시대 다시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가 고구려 백제가 망하던 660년, 670년 고 언저리에는 소빙하기였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기온이 다시 올라갔다가 조선 뭐 17세기죠. 1600년에서 1700년 사이는 그때 막 경신대기근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가 소빙하기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 거의 한 1900년까지가 소빙하기 끝물이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조금 더워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CO2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화산 폭발, 뭐 태양의 활동 증가 등등 다양한 이유로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뭐 추워졌다 하는 거지 CO2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인 1352년부터 시작된 소빙하기 조선시대가 1352년이죠. 이때부터 조선 시작하자마자부터 소빙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1500
1593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1593년에 전국적으로 냉해가 와요. 막 여름에 뭐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개갑 대기근이 벌어져가지고요. 이때도 뭐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이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경신대기근 1670년, 을병대기근 1695년에서 1700년으로 매번 이런 대기근이 한번 있을 때마다 100만 명씩 굶어 죽고 인육을 먹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막 그랬습니다. 죽은 시신을 먹고 그러니까 또 전염병 퍼져가 죽고 그랬고 경신대기근 당시 왕족들도 굶어 죽고 신하들이 한양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경신대기근부터 소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소를 고기가 위장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소를 먹으니까는 위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병대기근 이후 숙종은 이때도 한 100만 명 굶어 죽고 뭐 왕족들도 굶어 죽고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합니다. 숙종 이후 청과 무역을 하면서 쌀이 남아돌자 일본에 수출해가지고 중개무역으로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은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을 바탕으로 영종조 시대에 이 르네상스 이 문화가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신문물이 들어오고 청나라에서 신문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뭐 천주학도 들어오고 망원경도 들어오고 뭐 지구본도 들어오고 뭐 등등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실학도 꽃이 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 정조 임금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역을 굶어 죽다 안 돼가지고 무역을 하니까는 돈이 남아 돌았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꽃이 핀 겁니다. 이 왕하고 정조, 영조가 무슨 뭘 해가지고 잘 됐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정조는 이 돈을 수원 화성을 만드는데 다 이제 써버리면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이제, 흥선대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또 경복궁 중건한다고 은을 남은 걸 다 탕진하고요. 고종은 돈이 떨어지니까 철도 부설권 등을 다 해외에다 팔아먹고 나중에 조선을 일본에다 매각합니다. 우리 이완용이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이완용이는 참고로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이등 방문하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종이 가서 팔아오라 하니까는 나라를 판 거지 이완용이가 고종 몰래 나라를 판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나 이런 거를 쭉 볼 때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기후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후가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단계지 CO2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이 완전 대정전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는 원격 조작해가지고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령 통신 장치가 중국의 인버터에서 발견됐다. 해저 케이블로 통신망 해킹도 우려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140조 원치 풍력 단지를 지금 깐다고 합니다. 남서해안에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를 설치하면은 남서해안의 해저 지용도가 중국군에게 넘어가서 유사시 중국 잠수함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해군 및 해경 함정이 작전하기 힘들어지게 되고요. 중국이 유사시 남해안 공업지대 전원을 백도어를 가지고 탁 꺼버리면요 원전 방산업체 조선소 등이 초토화됩니다.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중국에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해상 폭력 장비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면요, 이 해상 민병대가 서해안 안개철에 어선을 타고 무기를 들고 서해안 해상 폭력 장비 사이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서해안에 상륙하면 한국 해군 및 해경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못 막습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한국군 부대도 없어가지고 후방에서 대량 학살 등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안 앞바다인데요. 태안 앞바다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군산 앞바다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태양열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까는데 태안에는 정유시설 및 현대제철이 있고 태안 후방에는 청주 공군기지 F-35A 스텔스기 기지가 있습니다. 평택에 LNG 기지가 있고 평택 미군기지 삼성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으로 중국 해상민병대가 안개철에 밀고 올라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를 겨냥한 한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F-35A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한방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해안 해상폭력단지는 문재인 때부터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산자부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 시민단체, 여야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뇌물을 먹은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도
그 노무현 때 출세한 사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때 출세한 사람들을 비서관 뭐 행정관 등으로 많이 심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중국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대 강보 설치를 반대하던 환경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들이 산을 밀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깔고 해상의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시 구름비 바위를 살리자던 신부 수녀들도 반대를 안 합니다. 보십시오. 구름비 바위가 파괴되는 것이 슬프다고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자 이거를 반대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 환경단체 등이요. 그런데 서해안에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 설치와 또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 중입니다. 왜? 그 다 중국에서 돈이 오니까 얘들이 중국에서 돈을 안 먹었으면은 중국에서 돈을 먹었으니까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중국 간첩이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하고 신부 수녀들이. 그리고 이 신부 수녀들이 이게 진짜 신부인지 수녀인지 뭐 알게 뭡니까? 4대 강보 건설을 반대하던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의구현 사재단과 환경단체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중국 간첩 노릇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으로부터 얼마의 공작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환경단체 정의구현 사재단 해상풍력 및 태양력 발전을 옹호하는 기자단, 언론사들,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모두 CIA 한국어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정권 독재 타도를 외치던 시민단체, 정의구현 사재단들은요, 이재명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북한 간첩 혹은 중국 간첩으로 간주하고 그 인터넷에서 CIA 한국어 신고센터라고 치면은 CIA 한국어 신고센터가 쭉 나옵니다. 나오니까 기자들 어느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다 하고 기사 링크 복사해가 붙이고 기자 이름하고 기자 이메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내용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태양광 패널의 진심. 이게 어떻게 산을 나무를 다 깎아내는데 이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이거 산사태로 붕괴된 태양광 패널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괴된 태양광 패널을 땅에 묻으면 중금속 배출되어 지하수가 오염되고요. 그물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면 가축의 몸에 중금속이 쌓여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불로 태우면 오염물질 대기 중에 퍼지고요. 이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이거 사기다. 기후 위기, 기후 온난화 이거 전부 사기다. 그랬는데 전부 사기가 많습니다. 자, 그린피스가 고리 원전 건설 기습 반대 시위를 했고요. 그린피스 환경감시단이 10월에 와가지고 원전 반대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피스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보도자료가 한국이 에너지 대전환,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은 해상풍력, 태양열 이런 걸 쓰면은 2050년까지 일자리 최대 206만 개 창출된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에게 집요하게 탈원전을 요구하면서 해상풍력 및 태양열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탈원전을 하면요. 205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206만 개가 창출된다고 보도자를 배포했으나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 및 태양열 발전을 많이 한 결과 전기요금이 폭등하여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일자리가 다 떠나버렸어요.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자영업도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하나당 약 1개 규모의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및 태양열 발전 등으로는 AI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중국산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원전을 폐기를 했으나 바람이 안 불고 동시에 구름이 장기간 끼어가지고 두 개 다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피스가 시민단체로 환경단체로 위장을 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피스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의 미션 해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바다 및 모든 바다, 숲 및 모든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고 했는데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는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중국산 해상풍력, 중국산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린피스의 임원이 보니까 쯔이 팽청이라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장입니다. 중국 간첩들이 환경단체, 종교단체를 위장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정부가 탈원전 및 중국산 해상풍력과 태양열 발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차하면은 탁 백도어를 통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원전을 다 꺼버려가지고 한국의 산업을 죽이려고 그거를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서 얼마의 돈을 받았길래 AI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AI 산업 키우려면요 이거 전기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원전 아니면 안 됩니다. AI 산업 키운다고 하면서 탈원전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해상풍력을 140조 원치나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해상풍력 뭐 태양광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AI 산업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으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AI 산업을 키우겠다고 150조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원전 대신에 중국산 해상풍력 깔겠다고 하면서 또 중국에다가 뭐 140조 갖다 주면은 AI 산업 키운다고 하면서 거기서 또 몇십조 돈 뭐 빼먹고 중국에서 또 뒷돈 받고 뭐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풍력, 태양열 발전 홍보하는 기자들, 뭐 시민단체 이런 애들은요 전부 CIA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자, 풍력, 낙원, 에스토니아 재생에너지 100% 정책 버리고 원전을 택했다. 그 지금 막상 해본 애들이 안 된다는 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간첩들이 전부 다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었던 간첩들이. 자, 미국이요 군산에다가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를 한반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F-16 오산의 슈퍼 비행대대 2개를 이제 배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친중 친북으로 흘러가자 미국은 군산에 무인 암살 드론을 배치하여 유사시 김정은 및 북한 지도부를 암살하고 한미연합 사령관이 전시를 선포한 후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요 간첩죄에 대해서는 단심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냥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북한에 800만 불을 준 혐의로 유엔 및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이재명을 체포하고 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하여 저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게 중국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한 발짝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월 말에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훅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판 아이언돔 IFPC를 배치했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들을 예방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F-35가 이 한국에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부는 끝났고 2부는 이제 국내 정세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그 상업 광고가 아니고 그 김용식 박사님이라고 한양학 박사님이 지방에 계신데 그 제가 감기 몸살 만성 피로 때문에 막 기침하고 뭐 진이 기진백진 한다 뭐 방송에서 그래 이야기했더만 올해 초에도 이 디크린 에너지를 또 보내주시고 중간에 몇 번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매번 이 좋은 거를 공짜로 먹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우리 독자분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판매하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광고비를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희 집에 디크린 에너지 1.8리터짜리 4병이 왔어요. 주문 전화는 055-632-2358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일부러 이 오렌지 주스를 넣고 뒤에 찍었는데 투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김용식 한약학 박사입니다. 이게 이제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 그러니까 천연 재료라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한약재입니다. 26가지를 이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생수처럼 만들었는데 저기 딱 따니까는 그 한약 향이 나요. 한약 향이 나고 딱 마셔보니까 약간 한약 맛 쌉쌀한 맛이 나는데 먹기 되게 편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머그컵에 한 잔 따라가지고 풀로 마시고 풀로 마시니까 이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나른해지면서 이게 잠이 슬슬 오더라고. 그래 팍 잠이 들었는데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시간은 몇 시간 안 지나서 이게 완전히 깊은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는 뭐 이게 아침에 이렇게 만성 피로가 확 이렇게 없어지고 입술 입 안에 혓바늘 돋고 한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증세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이거 몇 번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님들이니까 아버님도 야 이거 기력이 회복된다 그러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들었더만은 이게 연세가 80이 넘으신 목사님도 야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1월 달에 제가 완전히 그 춥고 뭐 배고프고 돈도 없고 감기 몸살에 만성 피로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죽다 살았는데 와, 나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거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요. 우리 그 저기 병원 가가지고 닌겔 맞으면은 배 안 고프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마시면은 뭐 배가 안 고프고 힘이 나고 뭐 만성 피로가 없어져요. 내가 그전에는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한 4-5시간을 꾸준히 앉아 있고 그냥 한 4-5km를 걸어도 지치는 줄을 모르겠더라고. 또 추운데도 몸이 열이 나니까 막 이렇게 추운 줄을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좋으니까요. 이거 혹시 드실 분들은 이거 사서 드시면 좋고요. 젊은 친구들은 제가 주니까 우리 동생 주니까는 뭐 좋은 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중장년 이상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기력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분들만 드시면 되고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좌파들은 이거 100% 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다 끌려갈 거니까 가서 강제노역 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꼭 디크린 에너지 이거 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자세히 나오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댓글칸에.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정세입니다. 다이빙 그 대사가요. 중국 건국 76주년 기념 리셉션을 했어요. 9월 25일 날 신라 호텔에서 했어요. 그런데 9월 25일 하고 9월 26일 날 이제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신라 호텔을 빌려 가지고 국경절 행사를 9월 25일 했다는 의미는 한민족의 선조 국가인 신라도 중국의 속국이고 한국도 중국이 점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게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접수했다는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의 마약 사범, 장기매매범, 보이스피싱범 등 중국인 범죄자를 잡는 검찰청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친일파를 요구하면서 중국에서 얼마나 뇌물을 먹었길래 중국 좋은 일만 하는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26일 날 경찰청을 해체하고 막 여론이 막 경찰청 해체에 대한 비난이 막 본물트지 터졌죠. 그런데 오후 8시 15분경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게 보니까 무한공항 사고 당시에 이 MBC에서 이상한 난수 방송을 냈죠. 아시죠? 근데 여기 전기차가 보이고 여기 광복이면 815인데 8시 15분경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국정자원이 화재 알바생이 작업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여기 공공기관인데 정부기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화재를 일부러 내가지고 서버를 다 갈고 하면서 그 부정선거의 흔적을 지운 건 아닌지 뭐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없었고요. 그리고 647개 정부 서비스가 마비가 됐습니다. 70개 공공기관이 마비가 됐고요. 정보관리원 한층 불렀다고 대한민국 행정이 마비됐다. 자, 그래가지고 우체국 금융, 소방청 119 시스템 전부 다 이제 마비가 됐다가 이제 복구가 됐는데 이재명이가 전산망 2023년 11월 27일 윤석열 정권에서도 전산망 마비가 한 번 있었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책임지고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 현장에 사고 나면은 사장 구속시키고 건설 업체들 허가증 뺏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 사고는 이재명 정권에서 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소시키고 이재명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이제 오전 출국인데 서류대로 동사무소에 가야 된다. 시민들 발동동.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산망 훼손 중 중국이 무비자 반대했더니 고민정이가 제주도민 73%도 구구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고민정의가 중국에서 뇌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중국인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고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고, 이거 특검 대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친중 정치인, 친중 언론인, 친중 공무원 등을 모두 CIA 한국어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 중국이 도발하면은 미국은 중국과 전쟁에 돌입하면서 한국 내 신고된 중국 간첩들을 모두 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에서 CIA 한국어 신고센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자원 이 전소된 96개 시스템 대구로 이전하는데 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지금 좀 뒤로 미루자 하니까 이 국내 언론들이 또 열린 협중에 이런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얘들이 실질적인 중국 간첩이에요. 중국 기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친중 기자들, 친중 언론들을 모두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CIA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기사 그 주소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기자 이름하고 기자 거기 저기 이메일 주소 같이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친중 기사를 썼다, 반중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불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코멘트 달아가지고 CIA 신고센터에 넣어주십시오. 그래 해야지 이 기자들이 겁을 먹고 이제 기사를 함부로 안 씁니다. 국가정보망이 완전히 붕괴돼서 중국인 강간범, 마약사범, 장기매범, 사기꾼, 북한 테러범 등이 대거 입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미루자고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을 중국 입장에 서서 비난하는 정치인, 공무원들, 언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다. 친중 정치인, 친중 기자 및 언론사, 친중 공무원을 CIA 신고센터에 대거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들 보면 중국 혐오, 전부 다 중국 혐오래. 아니 우리나라 국민 지키자고 하는 게 그게 국민 중국 혐오고 혐중이고 그게 극우인가요? 자, 이번 화재 사건은요, 중국인 무비자 방한 허용으로 인하여 국민적 공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분노가 지금 추석 밥상에 지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중국 돈 먹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맘카페 등 중국 간첩들이 지금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요. 정상적인 국민들이 중국인 범죄자 입국을 우려하여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라고 하자 중국 간첩 언론, 시민단체, 맘카페 등에서 정상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몰아가거나 사이트를 차단시키고 강제 탈퇴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야 우리 학생들 이거 위험하니까 중국인 이거 비자 이거 무비자 입국 안 돼, 이런 글을 쓰면은 전부 강제로 삭제시키고 탈퇴시키고 하니까 엄마들이 놀래가지고 이 뭐야, 야 이 저기 맘카페 그 운영자가 조선족이었어 이러면서 엄마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중국인이 100만 명이 더 온다고 합니다. 출입국 시어태에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주소가 입력이 불가능하고요. 불법 체류 지금 범죄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내일부터 시행하는데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7일자 이 법무부 공지사항이 대한민국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에 떴는데요. 현재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체류 예정 주소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주소란은 기재하지 마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은 한국의 어느 호텔에 묵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발 전염병 퍼지고 전국적으로 중국인 강간, 사기, 마약 유통, 테러 범죄 등이 대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사라지고 경찰은 수사 안 하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혐중도 아니고, 자, 유럽은요, 입국 시 지문을 등록하고 사진을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얼굴 사진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여권도 등록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러시아 7월 달에 갔다 왔는데, 러시아 가니까, 얼굴 사진 찍어야 돼. 지문 손가락 10개 다 해야 돼. 여권도 스캔 떼야 돼요. 당연히 그래 해야지. 당연히.
근데 지금 유럽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공항에서 입국 시 외국인의 얼굴 지문, 여권 등을 모두 등록하고 있으나 이재명 정권은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관광 허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무비자 관광을 떠나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어느 호텔에 묵는지 지금 추적이 안 돼.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디지털 신분증 이런 거 전혀 안 되니까 지금 대포폰 막 만들어 주는 거야. 대포폰 막 만들어 주라고 그냥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대 위에서. 그럼 이거는 국제적인 이 추세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언론에서는 이 극우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단체의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기자들을 모두 CIA 한국어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제주도에서는 6월 함도 중국인들을 훔쳐가고 오토바이 뺑소니범 말투가 중국인이다. 피해자가 매달려도 질주했다. 지금 중국인 뺑소니, 칼부림, 폭력 등 중국인 관련 범죄 기사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서 중국인의 폭력성을 비판하거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삭제하고 차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엄마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 추석 밥상에 분노가 이제 추석 밥상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추석 이후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삭망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더 무서운 거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증거자료를 검찰이 불법한 절차로 입수했다면서 증거자료를 모두 불인정하면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논리면요.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소한 내용은 모두 위법이므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는 재판은 무죄가 아니고 공소각하지, 공소기각인가?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왜?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으면은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요, 우리들이 이재명이 잡아와가지고 우리도 수사권 없는데 이재명이 잡아와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넘기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무죄가 나올 건데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내란죄 프레임 뒤집어 씌우고 했던 거짓말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역풍이 불겠죠. 또 서영교가 국회에서 튼 조이대 회동 의혹 녹취가 AI 음성으로 조작된 거였다는 거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준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여성과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조사 결과가 거짓말로 드러나서 지금 판사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게 중국 대사관 정문앞 집회 금지를 한 경찰에 대해 가지고 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야, 집회 그대로 하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표현의 자유 이게 위축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법원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고, 조희대 대법관이 뭐 윤석열한테 충성맹세했다 우리 국무총리를 한덕수를 만났다 뭐 그렇게 서영교가 틀었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증인들이 청문회에 전부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불리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선출 권력 위에 이재명이가 선출 권력이 이 사법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문영배가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줬고요. 그리고 문영배가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 소원으로 사심제 하자는 건 모순이다. 지금 이재명이를 까고 있어요. 판사들도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니까 좌파 판사들도 뚜껑이 열리는 거지. 아, 이 자식들이 보자 하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 잡아 죽여야겠네.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도 이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의하고 있죠. 검찰청 폐지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검찰,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이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이제 헌법 12조 3항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영장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뭐 이래 돼 있어요. 검사의 신청. 근데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국무회의 89조 제16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은 검찰총장, 합동참모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뭐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란 것은 헌법에 명시가 된 직책인데,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찰총장이 없어지니까 이 위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은 이제 돌아오겠죠. 뭐 돌아올 거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추석 끝나고 지지율이 폭삭 이제 주저앉으면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 송심 그거 다시 날짜 잡을 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끝장을 내는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친트럼프 인사들은 계속 이재명이 빨리 끝내라고 아우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저 사람이 신분이 이상하다, 이 북한 쪽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학을 안 나온 것 같다, 이상한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국회 청문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국회 청문회 안 나와도 되는 쪽으로 총무비서관에서 이 자리를 격하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안 나오냐, 이재명이 하고 연인 관계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의혹들이 나오는데, 이제 점점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시진핑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올 생각이 없고, 트럼프는 점점점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고 있고, 한국에서는 거짓말 했던 것들 전부 다 뽀록 나오고 있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좌파 판사도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너무 길다. 오늘 좀 장기간 공부했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체 국민들이 이 친중 민주당, 이 민노총, 현대차는 12월 달부터 로봇으로 대체한대요. 로봇 투입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노총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LG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전부 다 싸그리 다 사표 다 받았고요. 중국하고 붙었던 카카오도 지금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고, 중국하고 붙어봤던 LG도 지금 회사가 망해가고 있고, 하여튼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데는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CIA 트럼프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다 깨어나면은 다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발붙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은 바닥을 찍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사시면 16만 2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저자이신 우리 안재철 대표님이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를 돌면서 20년 동안 20억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5만 장을 수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올칼라화 한 거고, 영어 한글로 사진의 설명을 넣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사주고 요걸로 공부를 시키면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포항이 공중 폭격을 받아가지고 초토화가 됐는데 포항 제일교회만 저렇게 멀쩡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거를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이 자녀들한테 이게 보여주시면은 큰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대북 방송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